이재명 만나러 가던 최상목 전화 받고 차 돌렸다. 뭔 일? 참 이재명이 정말 정치 지도자인가 싶을 만한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말씀은 오늘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건데, 그것보다 다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재명을 만나러 가다가 차를 돌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기사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죠. 영장 쇼핑을 하면서 처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원에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하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공수처법에 규정된 대로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했죠. 기각을 당하니까 서울중앙지법에는 더 이상 영장 청구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영장이 안 나오겠구나. 무슨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그런 공수처였죠. 그래서 이 공수처가 방향을 틀어서 법원 쇼핑을 하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갔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은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 국회에 허위 공문을 보낸 건데, 그 전에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주진우 의원 쪽의 법률 자문위원회죠. 거기서 그 전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공식으로 문건을 통해서 물었는데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거짓으로 국회에 보냈죠. 그러면 이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되는 겁니다. 공문서죠. 국가기관 간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고발한 지 지금 열흘 됐는데, 검찰이 신속하게 오늘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동훈의 공수처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동훈의 공수처는 이 수사를 하다가 이제 수사 대상이 돼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12상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데도 국회 측에서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는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오늘 공수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일단 오동훈의 사무실 그리고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일단은 전해졌는데, 앞으로 수사가 확대가 되면은 오동훈의 이 사무실 주거지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 이 질문에 공수처는 청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검찰로 넘어온,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수사기록 7만 쪽을 다 살폈습니다. 살피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그 전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수사팀을 배당을 했죠. 배당을 해서 수사를 배당을 했는데 그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영장 쇼핑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또 거짓말 또 있었죠. 당시 답변 공문이 공수처의 수사기획관 이렇게 명의로 됐는데 그때 수사기획관은 있지도 않았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국가기관이라는 데서 이렇게 부실하고 허술한 것을 내놓은 그것이 공문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일단 이것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 오동훈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그 청문회에서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 아주 교묘하게 말 돌리면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 그 영장을 체포영장에 한해서 묻는 거를 좀 묻는 줄 알았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체포영장은 청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했지만은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체포영장을 묻는 줄 잘못 알았다. 그래서 표현이 적절하게 나간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설거분에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인정을 하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재명 쪽에서 전현희를 내세워서 이 공수처에 보상을 해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를 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보상을 해주는 법안을 지금 만들었죠. 공수처 수건 사업을 다 풀어주는 뭐 수사 검사 인원도 늘리고 나중에 정년도 보장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그때 와인 파티까지 벌였지 않습니까? 와인 파티까지 벌이면서 아 우리 이제 한 건 했어. 신직 대통령 영장까지 청구를 했어. 발부받았어. 그렇게 한 대가로 이재명이 상을 주려고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모든 이 수건 사업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결국 공수처도 수사를 받게 되는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고 나중에 이 오동훈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 정말 그때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성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을 맞더라도 한남동 간제에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하라. 그러니까 오동훈이 반드시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동을 벌였죠. 자, 그리고 이것이 성공을 했다고 이 와인 파티도 벌이고 이재명으로부터 상도 받았는데 이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는 결국은 이 피의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만나러 가던 최상목 왜 차를 돌렸을까요? 무슨 일일까요? 오늘 제가 송구권 혼출 시간에 전해드린 내용이 하나 있죠. 박찬대가 오늘 그 확대 간부 회의에서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최상목 대행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전 중에 꼭 임명해라. 어떻게? 그런 중차단 문제를 마치 자기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 위에 있는 것처럼 아주 그 협박을 하는 거죠. 오전 중에 임명해라. 마은혁에 대해서 어제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헌재 결정이 어중간하게 나왔죠. 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강제를 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오늘 아침 회의 시간에 오늘 오전 중으로 해. 안 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정 안 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또 탄핵하겠어라는 이야기죠. 최상목도 탄핵할 거야. 그런데 겁나죠. 지금 최상목 탄핵하면은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겁니다. 지금 이 미국과의 관세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또 탄핵을 하면 역풍이 불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도 이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했죠. 오늘 임명을 안 할 겁니다, 아마.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는 다른 분풀이를 합니다. 무슨 분풀이를 하느냐? 참 유치하죠, 유치.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하는 일일까요? 유치합니다. 국민 다 팽개치고 무슨 보복을 했나 하면은 오늘 박찬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꼭 그 임명을 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국정협의회에 임하라. 이렇게 최상목 대행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오전 중에 임명하고 오후에 국정협의회에 오라. 국정협의회가 뭐냐면 오후 3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여기는 최상목 대행,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을 비롯해서 4사람이 만나서 이 추경안 편성 문제,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거, 연금 개혁, 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현안들을 논의를 하기로 한 자리입니다. 오후에.
그래서 박찬대가 오전에 빨리 임명을 하고 오후에 좋은 얼굴로 우리 만나자. 협박이죠. 우리 오후에 만날 텐데 이재명 대표하고 다 만날 텐데 좋은 얼굴로 만나자.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했죠. 임명을 안 하니까 어떻게 이 보복을 했냐면은 바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보류. 최상목하고는 같이 못해. 우리 말 안 들었어.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우리 말 안 들었어. 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석 보류. 마은혁 임명 안 했다고. 오늘 오전정에 임명 안 했다고. 보류. 이게 지금 제1야당 국정을 책임지는데 지금 본인들이 마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추경안도 그렇고 반도체법 지금 당장 미국의 이 관세 정책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죠. 다 이거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논의를 하자고 만든 건데 그거를 이 자기들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말 고분고분 듣고 빨리 헌법재판관을 마은혁을 임명을 해야지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유리하고 하는데 그거 안 했다고. 이 회의 자체를 보류를 시켜버린 겁니다. 정말 무서운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자기들 뜻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민생,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논의하는 그 자리를 깨버린 겁니다. 그것도 3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3시쯤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찬대가. 3시쯤 입장문을 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 헌법상 의무? 여야 합의를 해오라고 그랬죠. 그리고 헌법상 의무는 어제 문형배가 주도한 헌재에서 이것이 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지만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는 권한이죠. 그런데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임명 권한입니다. 임명권이 있으면 임명하지 않는 것도 권한이죠. 그런데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이 30분 전에 3시 반에 열리기로 되는데 30분 전에 그래 차버린 겁니다. 그래 차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황당하죠. 이 트럼프 소크 때문에 지금 숙대밭이 되어 있는데 야당이 그 극좌파 재판관 후보자 인민노련 핵심 멤버였고 오류법연구회 출신 하루라도 빨리 마은혁을 임명을 하려고 국정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헌재 재판관 구조를 완벽하게 좌편향으로 해서 6명 어떻게 하든 이 탄핵을 하려고 이런 국정 그러니까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를 그냥 깨버리는 이 행태를 이재명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3시 반에 회의면은 그 전에 이제 미리 좀 가고 해야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3시 반에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여야정 국정협의 사자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최상목 대행은 이제 거기 참석을 하려고 3시까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참석을 하려고 이제 서울 모처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경호팀, 어전팀,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경호팀도 상당히 세죠. 많이 있죠. 그 어전팀하고 같이 이제 참석한다고 국회 간다고 출발을 했는데 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쪽에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원식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그 여야정 협의회 불발됐어요.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차를 돌렸습니다. 이게 나라 꼴입니까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도 그러면은 우원식도 이거를 이 국회의장식이나 되면은 이걸 조정을 하고 일단은 뭐 회의를 국민을 위해서 회의를 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원식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하수인이죠. 바로 하수인 맞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국회 일정 다 맞춰주니까 국회의장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늘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는다. 국회의장이 40여 임명 안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오늘 열리지 않는다. 이걸로 끝. 자, 그러니까 의원실까지도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이 40여 극좌파를 임명을 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데 동참을 한 거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게 불발 통보를 받은 직후 기재부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국정협의 그거를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 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기를 바란다. 임명 안 해주면은 이 민생이고 뭐고 반도체법이고 뭐고 추경이고 뭐고 지금 안 할 테스입니다. 그렇다고 최상목을 또 탄핵을 하자니 참 낯간지럽고 낯간지러운 짓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거치지 않고 민심이 확 돌아서서 역풍이 불 거니까 그게 무서워서 하지도 못하면서 보복을 해야 되겠고 최상목에게 뭔가 보복은 해야 되겠고 40여 임명 안 했다고 그러니까 겨우 기껏 한다는 짓이 민생 논의를 위한 회의를 30분 전에 깨버리는 그것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의 모습입니다.